네, 이번 영상은 이전에는 대선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또 어떤 부분에서 평안하게. 네, 맞아요. 일본군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평안합의이죠. 제주 평안합의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보인다고 느껴지나요? 아니요. 단호하신데 이유를 들어볼까요? 왜냐면 지금 수요 집회가 아직도 꾸준히 계속 아주 열심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우익 세력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막고자 원래 수요 시위를 하던 장소를 점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본인들이 먼저 그곳을 그 집회 신고를 해서 그 원래 하던 수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장소가 밀려나다가 지금은 거리 입구까지 밀려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에서는 그 어떤 제재나 이야기 혹은 발언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말에 매우 동감을 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윤석열 후보가 그랜드바겐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심상정 후보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한일합의 통과될 때 국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일 수도 없고 불가역적일 수도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떤 다른 사안을 위해서 혹은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 피해자분들이 고통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대 정당들이 의지만 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들도 의지만 있었으면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온화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차기 대선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 대통령 후보는 일본에게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본한테 항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하고 싶은 말 있는데요. 그랜드바겐이라는 말 자체가 바겐세일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적인 문제를 사고 파는 문제로서 여기고 있다는 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사실은 독일에서 나치 정권과 관련돼서 바겐세일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인권을 다루는 일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지낼지에 대한 첫걸음을 떼는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랜드 바겐으로 해결을 한다? 이것이 정당 혹은 그 후보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얼른 겪고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쁘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죠. 어떤 그 할머니들 앞에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려는 노력도 안 했고 분명히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하고도 남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이 문제를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대하는구나라는 거가 느껴져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김복동 할머니를 만나서 이거를 정의롭게 해결하겠다, 피해자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했잖아요. 2015 한일합의가 그 정당한 합의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더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만나서 이용수 할머니 그런 말을 했대요. 이제 여성가족부 없었으면 우린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말을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기자들한테는 폐지하겠다. 우리들의 공약에 변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없었으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직접 나는 죽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피해 할머니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을 굳이 없애는 게 필요한가? 과연 정말 일본군 위안부 이 피해를,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게 보여주기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사장님 말에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기관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정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 이영수 할머니 만났고 나 지금 인권에 좀 관심 있어. 그러니까 나 좀 뽑아줘 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이 대선 후보들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저희 답답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일본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좀 상호가비 활동을 조금씩 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이렇게 해결하면 대선 후보 될 수 있어. 일본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게 생각나는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의견은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요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서 7가지 요구안을 만들고 몇십 년 동안 외치고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전쟁범죄 인정, 그다음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 교과서에 집필하는 것, 그리고 추모비와 사료관에 건립하는 것. 이 7가지의 요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주 정의롭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만든 요구안이기 때문에 이 7가지만 하려고 노력하거나 이 7가지 요구안만 실행을 해도 많은 부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부분이 정의롭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할머니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저 같은 학생들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 역사를 계속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두 분 말씀 정말 적극 동의하고요. 일단은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피해 할머님들 그리고 그 피해 할머님들을 돕는 같이 함께 연대하는 단체들을 외쳤던 건 하나잖아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그러니까 뭘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대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우리 일본 사죄 꼭 받아내겠다. 돈이 아니라 위로금이 아니라 자기네가 진짜 잘못했다 라는 이런 정책을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2015년에 통과되고 합의한 한일합의 폐기해야 하고요. 그 당시 받았던 10억엔 돌려줘야 합니다. 그때 외교부 장관 둘이 이렇게 합의를 하는 모습 보고 한국 외교부 장관은 없었다. 외교부는 일본 외교부만 둘이 나와서 합의한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정말로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간 거다. 가고 싶어서 간 거다. 돈 때문에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위상이 있다는 그런 대학 교수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가짜뉴스들이 이렇게 허다하잖아요. 뭐 5.18 관련된 것도 아직도 북한에서 간첩이 침투해서 했다. 뭐 그런 말들이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고 싶어서 갔다. 강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직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면 할머님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들이 퍼지는 걸 막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런 홍맹랑한 말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하에 나오는 거 막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 그러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 정당이고 많이 비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거대 정당들이 그 소수 정당들 의견 우리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 뽑힐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진심 어리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1분을 위한 문제에 대한 가치를 정말 대선 후보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부농단도 볼 수 있고 대북제도 볼 수 있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인구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해결이 정말 이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양한 의제들을 담을 수 있는 이 문제의 가치를 알고 정말 그 가치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가치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오늘 용기 내서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